안녕하세요. 노후반전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특히 6월 28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규제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값은 정말 떨어지는 건지, 우리 자녀들이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지는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복잡한 정책들이 결국 어떤 분들께는 좋은 건지, 어떤 분들은 나쁜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올지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 들여다보기. 먼저 6월 27일에 발표된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초강도 대출 규제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바뀐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어요. 예전에는 집값에 따라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과 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곳에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대출 기간이 사실상 30년 중심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40년까지도 빌릴 수 있었는데 정부가 장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40년짜리 대출을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기간이 줄어들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세 번째,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네 번째, 캡 투자형 전세 대출도 완전히 금지됐어요. 캡 투자라는 건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맛보기 규제라고 표현했어요. 즉, 앞으로 더 강한 규제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정책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 우선 가장 큰 효과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투기라는 건 집값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여러 채를 사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사는 게 줄어든 거죠. 실제로 이 정책이 발표된 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마이너스 0.02% 하락했거든요. 작은 변화 같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던 집값이 떨어진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서둘러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모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이런 게 바로 시장 안정화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집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3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새로운 도시들을 더 빨리 만들고 도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다시 지어서 더 많은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민간 건설 회사들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규제들이 있어도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 즉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규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라도 대출 한도와 소득 조건이 까다로워져 실제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에서 조금 큰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6억 원 한도 때문에 부담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약 25평 이상의 집을 사려면 6억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전세는 집을 사지 않고 큰 보증금을 내고 사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데 이것도 영향을 받았어요.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전세 수요가 줄고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면 전세로 사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역전세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전세 사는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소위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경기도나 인천 같은 주변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집값이 오르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풍선 같다고 해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정부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지역별 핀셋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새로운 집들이 실제로 공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아무리 빨리 하겠다고 해도 도심에 새 아파트를 짓거나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집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집이 필요한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더 강한 규제가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DSR이나 LTV 같은 대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DSR은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입에서 대출 갚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런 비율들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맛보기라고 했으니 더 강한 규제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새집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집 공급 계획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많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 걸 지켜봐야 해요. 3기 신도시 착공 일정이나 도심 재개발 계획, 그리고 실제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와야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책이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특히 젊은 부부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제도나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번째로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곳에서 집값이 급등하면 그 지역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월 28일부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자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효과를 보이면서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더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새집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들도 있어요. 앞으로 중요한 건 DSR이나 LTV 같은 규제가 더 강화될지, 실제로 새 집들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될지,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책이 더 나올지, 그리고 다른 지역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죠? 이런 시기일수록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게 제일 큰 힘입니다. 저랑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요. 구독 버튼 하나면 다음 소식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을 댓글로 꼭 남겨서 우리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